자, 이제 9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쭉 한번 보죠. 기업을 보는 눈을 갖자 해가지고, 이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 이제 제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을 하고 있죠. 이제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책은, 바텀업 투자 책입니다. 바텀업이라는 것은 바닥하고 위로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회사.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바텀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이제 좋은 회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탑다운이죠. 탑다운에 이제 바텀업을 섞여 있습니다.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경기를 보고 밑에 이제 바닥에 좋은 회사를 고르는 거죠. 경기를 보고 고르되 이제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뭐 나쁜 회사가 아니고. 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 좋아지거든요. 일단 좋은 회사를 찾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가 좋은 것인가 설명하는 거죠. 이제 95페이지, 126페이지까지는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해명 기업,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둔감형 기업, 경쟁산 몰락형 기업, 보물 찾기형 기업, 환골탈태형 기업이 있고, 이거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5분씩만 짜서 하려고 했는데요. 자르지 않고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의견을 같이 덮어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책은 사보셔야 됩니다. 사갖고 무슨 내용이나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다 제 의견까지 섞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을 보는 눈을 갖자 그래갖고 정의 이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는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이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낼 수도 있고, 또는 물건을 빌려줘서 낼 수도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중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중개만 할 수도 있고, 물건은 팔아서 이익을 못 내는데 대신에 이제 그거에 필요한 소비성 물자를 공급을 해갖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뭐 소비성 물자도 거의 뭐 공짜로 주죠. 근데 거기다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제 물건은 팔지만 실제로 돈을 빌려서 빌려준 돈에서 이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식으로 간에 돈을 이익을 내면 됩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좀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업의 이익 모델이긴 한데. 일종의 산업의 구조죠. 같은 산업 안에서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가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뭐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 반도체만 삼성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이 다 있습니다. 후방 산업이면은 갖다 파는 데고, 전방 산업은 이거에 대해서 물건 만드는 원재료를 대는 산업인데 합쳐가지고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하나의 산업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좀 그런가? 하여튼 뭐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책에도 나왔는데 거시환경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걸 봐야 됩니다. 뭐 경기가 좋을 땐 더 좋아지고 경기 나쁠 땐 더 나빠진다. 이게 경기 순응형 기업이라고 하죠. 이제 경기 민감형 기업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통 이제 바텀업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 좋은 회사를 찾아갑니다. 뭐 찾기 쉽지 않죠. 소비재 같은 경우에 계속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는데 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익은 적어도 이제 꾸준하게 이익을 내니까 되게 비싼 가격에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누가 고객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누가 공급자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 먼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은 이익을 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모델형 기업, 사회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때 투자를 하려면은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내는가 봐야 되고 그 방식이 쉬워야 됩니다. 뭔가 이해를 못하고 뭐 어떤 이상한 일을 하고 돈을 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미래 꿈이 되게 좋으니까 미래 전망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우면 사기입니다. 단순하면 좋죠. 이 회사는 물에다 설탕을 타가지고 약간 까만 물 타서 팝니다. 먹어보면 맛있어요. 자, 먹어보세요. 단순하죠. 코카콜라입니다. 되게 쉽죠.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듭니다. 반도체 만드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렵죠. 안 하면 됩니다. 우린 개인 투자하기 때문에 굳이 이해 안 가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이익 내는 방식이 쉬워야 됩니다. 뭐 외국에 가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탐사선을 만들어서 바닷속 2000m에 있는 황금을 캐오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익 내는 방식이 쉽고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회사는 투자 안 하면 됩니다. 핵심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가 좋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것은 외부에 하청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절마다 다릅니다.
하청 안 주고 다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청, 보통 이제 아이폰을 갖고 얘기를 하죠.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은 이제 핵심 역량만 합니다. 어떤 거 하죠? 돈 제일 많이 되는 설계 쪽하고 영업 쪽, 판매 쪽을 합니다. 나머지 손이 많이 가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 같은 경우 또 원재료를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중국과 한국, 일본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이제 팍스콘, 홍하이 그룹인데 이제 그 회사가 아이폰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걔들이 잘못한 거냐? 아닙니다. 홍하이도 또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팍스콘 엄청난 회사죠. 각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있는 건데 이 사람은 A라는 게 잘 맞을 수 있고 저 사람은 B라는 게 잘 맞을 수 있고 보통 회사에는 A라는 걸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A라는 걸 잘 맞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갖고 이게 또 시절마다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절에는 이 핵심만 갖고 있는 회사가 좋고 또 어떤 시절에는 전체를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황기에는 전체를 다 하는 게 더 좋고 원료가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평상시 또는 이제 불황기에는 핵심만 갖고 있는 회사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가치 투자자는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을 이제 보통 예로 들죠. 되게 유연해야 합니다. 뭔가 교리라는 것 자체가 큰 대각만 있어야지 하나하나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볼 때도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핵심을 해야 되죠. 괜히 전선 업체가 나가가지고 뭐 부동산 한다고 하고 무슨 리조트 짓고 이러면 망합니다. 근데 산업 자체에 내부재 일관화라고 하죠. 생산부터 제조, 판매, 제조, 원재료를 만들고 이제 조립을 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기획하는 거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이거 나눠서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완벽한 원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절별로, 시기별로 맞고 틀리는 게 좀 있을 뿐입니다. 자, 반복 구매 상품을 이제 팔아면 좋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 얘기가 다릅니다. 반복 구매 상품이 좋습니다. 이거 역시 바텀업으로 이제 바닥에서 물건 만들었고,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 찾는 건데, 뭐, 예로는 이제 그런 거 들 수 있겠죠. 칠성 사이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카콜라, 질레트 면도기, 이런 거죠. 반복해서 사기 때문에, 뭐, 경기도 안 타고, 경기가 안 좋아도 사니까 이익이 별로 안 변한다. 이 얘기인데,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회사는 싸질 않습니다. 가치 투자가 워낙 많고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반복해서 나쁜 회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잘 안 삽니다. 반도체 장비가 한꺼번에 왕창 수주가 들어와서 만들어 팔고 그 후에 뭐 10년, 20년 동안 거의 뭐 굶어 죽기 전까지밖에 못 벌다가 갑자기 또 설비 많이 들어가면 왕창 팔고 막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게 나쁜 회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미친듯이 널뛰기를 할 뿐이지. 몇 년에 한 번씩. 그럼 무엇인가? 가치 투자는 이런 걸 한번 투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걸 볼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자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 구매 상품 이제 소비재 투자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맞는 이야기인데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온다면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는 가끔 납품을 하지만 그래도 투자해보면 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본 대투자가 적은 산업에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갖다가 부지기수로 밀어넣으면은 그런 회사 쉽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조사하던 회사 중에 하나죠. 만드는 물건을 만드는데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자본을 갖다 계속 투입하고 돈을 갖다 계속 넣어야 된다면은 실제로 이익이 안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사업가라면 자본 넣는 게 뭐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업가가 아니고 이제 그 회사의 주인으로서 돈을 받는 이제 자본가라고 본다면은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제 회사가 커지기만 한다가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일자리를 안 만들고 끊임없이 돈 벌어가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뭐 투자 입장에서는 돈 벌어오는 게 최고죠. IT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해봐야 일자리도 안 생기고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근데 돈은 많이 벌어간다. 그런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거죠. 뭐 비쌉니다. 이런 것도. ROE 등의 지표가 좋은 기업. 당연합니다. ROE 등의 지표가 좋다는 건 되게 많이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회사가 좋다는 건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비싸요. 거의 항상 비싸요. 쌀 때 사야 됩니다. 처음 얘기할 때 그러죠. 이 가치투자의 최고 덕목은 싸게 사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았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떻죠? 아무 때나 사서 ROE가 높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합니다. 헛소리입니다.
가치 조절 똑바로 생각해야죠. 기본적으로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싸게 못 사면 뭐죠?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모멘텀이죠. 탑다운도 싸게 사자는 얘기입니다. 가치 투자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모멘텀, 아니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비쌀 때 사갖고 더 비싸게 팔겠다. 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한번 봤고요. 기술 둔감형 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이 좀 둔감하게 별로 개발 안 해도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을 계속 따라잡아야 되는 회사가 있는데, IBM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 개발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기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쟁자가 많고 이제 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다라. 뭔가 새롭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금방 따라잡히고 그러다 보면은 우위를 잃게 되고 투자 상품으로서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반대로 기술 둔감형 기업이 있습니다. 기술이 별로 뭐 발전 안 한다는 거죠. 그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 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저는 이제 CJ CGV를 이제 꼽아봤습니다. CGV가 뭐 그렇죠. 영화관도 발전을 하죠. 하지만 반도체 그런 것보다는 발전이 적을 것 같습니다. 영화관은 이제 부동산 사업이죠, 일종의 부동산 사업인데 지역적 독점도 발생을 하게 되고 꽤나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사라는 거냐? 아닙니다.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이제 기술에 되게 기술 개발형 사업보다는 기술 둔감형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재미없습니다. 둔감형 사업은 뭔가 팍팍 특별한 돈을 더 버는 게 아니고 천천히 살아 올라갑니다. 대신에 기술 개발형 사업은 뭔가 새롭고 꿈과 희망 그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등락의 이제 위험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형 사업보다는 기술 둔감형 사업 쪽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쓰레기 처리 업체 이런 것들이 기술 둔감형이겠죠. 기술이 필요 없죠, 거의. 쓰레기 처리만 되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특별하게 기술을 더 막 왕창왕창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쟁사 몰락형이 있습니다. 경쟁사의 문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업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되게 이거에 이제 좋습니다. 천천히 이익이 반영이 되죠. 갑자기 반영되면 안 되죠. 왜 좋냐고 말을 하냐? 우리는 원체 이제 경쟁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남의 시장 쳐들어간 거고, 우리 시장에 남이 쳐들어오고, 자본주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그게 이제 경쟁사 몰락형 이제 기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거죠. 삼성전자가 원래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원래는 뭐 설탕 만드는 회사죠. 삼성물산이라는 자체가 삼성 CJ 제일제당이 삼성 제일제당이죠. 제일제당이 이제 삼성의 모체죠. 삼성 제일모직하고 이들이 이제 후에 이제 반도체 또는 이제 전자산업이죠. 전자산업 쳐들어가가지고 경쟁을 했던 거죠. 일본에서 장비를 사다가 일본이 만들던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TV도 만들고 카세트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경쟁사 몰락형으로 왜 이걸 분류하냐면, 삼성전자를 분류하냐면요. 치킨 게임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반도체나 LCD 똑같죠. 반도체 같은 게 유명하죠. 전 세계에 반도체 회사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일본, 대만, 독일, 한국, 미국 기업이 있었죠.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 죽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는, 디램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개사만 제대로 돌아갑니다. 일본의 도시바도 지금 다시 가버렸죠. 그런 식으로 경쟁자 하나하나 죽어가면서 삼성전자 이익, 하이닉스의 이익이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결국 3이라는 숫자로 수렴이 해버렸죠. 3이나 5로 많이 수렴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 이제 몰락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는데 다 몰락하고 현대 기아차 그룹 하나만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말씀드렸는데 이 두 회사 같은 지진으로 이제 큰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일본과 경쟁 상대에 처해 있게 되는데, 일본의 지진이 발생해서 뭐 삼성전자의 경쟁업체가 있던 지역에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공장 기계들이 다 고장이 나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 있던 반도체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하고 좀 어려움이 빠지려고 하는 찰나에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조업체 또는 이제 물건에 들어간 부품업체들이 가동을 멈추게 되고 차량 생산이 떨어지면서 현대차가 더 많이 수출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뭐
경제사 몰락형인데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일본의 엄청난 다현재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본 회사라 하겠습니다. 보물찾기형입니다. 보물찾기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분을 하죠. 저도 옛날에 흥분했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자산을 찾는 거죠. 자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있는데 무형자산은 뭐 특허 아니면 상표권, 영업권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뭐 좀 확실히 보이긴 하죠. 이게 유형자산은 부동산이죠. 회사는 1,000억인데 이제 부동산을 뭐 한 3,000억 갖고 되던가 그런 경우가 왕왕 존재를 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좀 잘 나가던 사업인데 현대로 돌아오면서 이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옛날 잘 나갈 때 사뒀던 대규모 부동산 아니면 이제 취득했던 토지 등이 대단히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이걸 인정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인정 안 해주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가치는 있으되 별 의미 없이 조용히 이제 바보 되는 겁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기업 예시를 보면 이제 로키아 같은 경우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유형 자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유형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롯데칠성. 롯데칠성이 강남에 이제 거대한 토지를 갖고 있죠. 이제 숨겨진 자산 중에 강남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이제 거대한 이제 기술 기업이었죠. 그래갖고 이 회사가 이제 핸드폰 못 팔아가지고 바보 같다고 했는데 여기 특허를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잘 나갈 때 이제 기술 개발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 기초 특허죠. 기초 특허, 원천 특허, 원천 기술 얘기하는데 그 특허들을 안 쓰고서는 이제 세계적인 물건을 못 만들어내죠. 자동차 관련해서 특허 갖고 있으니까 그 특허가 일종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갖고 주가가 자꾸 떨어져서 바보 이렇게 됐는데 바보가 아니고 그 특허 가격이 사실은 회사 자체 주가보다 더 비쌌었죠. 그래서 특허만 빼가지고 따로 매각하고 이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잘못 건들면은 죄송합니다. 가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죠? 회사가 좋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뭐예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알아줘야죠. 누군가 알아줘야 이게 좀 뭐 주가가 반영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땅이 많다, 갖고 있는 기술이 많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알아줄 때만 이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뭐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좋은 건 아는데 나만 알려서 안 되고 남들이 또 같이 이제 인정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어야 하겠습니다. 미인대회의 비유가 있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남들도 이쁘다고 생각하는 미인을 뽑는 미인대회와 똑같다. 미인대회에서 절대적으로 이쁘면 의미가 없죠. 남들이 이쁘다고 뽑을 미인을 나도 이제 미인이라고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식도 역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는 원래 이제 주식의 이제 내면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모멘텀을 좀 어느 정도 봐야지 그거 없이 가치만 접근하게 되면 자칫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고생의 인고의 시절을 이제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뭔가 좀 더 있은 것 같은데. 보물찾기 근데 환골탈태형이 존재를 합니다. 환골탈태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체질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뭔가 옛날보다 확 좋아져 갖고 이제 그렇게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딱 맞나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뭔가 구조조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조조정은 이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이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되게 경기상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좋은 시절에서는 어지간히 이제 모순도 있어도 대충 버틸 수가 있죠. 근데 어려운 시절에 발생을 하면은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죠. 가장 어려운 시절에 가장 많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구조조정을 해서 뭐 사람을 잘라서 아니면 사업부를 매각을 해서 안 좋은 것들을 더 좋아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반대로 바라보면 구조조정할 만큼 경기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이것이 나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구조조정을 했다. 오케이, 좋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 자체가 사이클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 그걸 같이 보아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고 이제 거시적인 판단도 같이 보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예로 들고 현대모비스가 뭐 있던 사업을 매각을 하고 다른 사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현대차 자체가 그 시점, 현대모비스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었음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예,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바라보는 눈일 것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어떤 이제 사업 모델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사업 모델로 나오는 회사들 중에 좋은 회사를 골라내고 곤란한 방법들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이제 내가 정한 적당한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또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그 기업에 사람들이 관심이 모여 있는가, 또는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